명나라 서쪽 변방 깊은 산맥소, 푸른 대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청죽천, 친죽천이라 불렀다. 대숲이 바람에 스칠 때마다 파도처럼 출렁이는 소리가 마을 전체를 적셨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낡은 기와 지붕의 작은 주막. 햇볕에 빛바랜 간판에는 햇살 주막 민원 켰잔이라 적혀 있었다. 그 아침 주막 뒤뜰에서는 닭이 한 번 짧게 울더니 곧 조용해졌다. 닭피가 흙에 적시고 그 위에서 한 늙은이가 담담한 표정으로 닭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가 바로 백연 바이란이었다. 허리는 굽었고 머리는 눈처럼 휘었으며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얽혀 있었다. 그러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소리도 움직임도 흐르는 시간도 담담했다. 늦은 새벽 공기가 서늘하자 백연은 닭털을 털어내며 낮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닭죽을 조금 더 끓여야겠군. 그때 뒤쪽에서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발걸음이 들렸다. 백어르신. 백어르신. 이장 리처의 아들 장복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백연이 고개를 돌렸다. 복이 왔느냐? 예. 오늘 장터 가야 하는데 닭죽 한 그릇 떠주시면 아버지가 닭죽이 아니라 술을 먹고 싶은 거겠지. 말은 아무렇지만 눈가에는 부드러운 웃음이 번졌다. 닭죽 냄새가 퍼지며 청주촌의 평온한 아침은 그렇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오가 되기 전 마을에 불길한 소문이 퍼졌다. 인근 산의 흑월 산채, 해유의 산자이가 자리 잡았다는 소문이었다. 술 한 잔 마시던 장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흑월 산채라면 광군조차 건드리기 싫어하는 물이 아니오. 목소 하나가 코웃음을 쳤다. 설마 여기까지 내려오겠어? 이런 총구석까지.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웃었지만 그 속에는 얕은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죽을 쪘던 백연의 눈빛이 아주 잠시 먼 곳을 향했다. 정파 구문, 사파칠문, 항궁의 비밀 조직, 황궁음주, 광궁인쇼,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초국문, 그 모든 것을 떠올리는 듯한 오래된 그림자의 눈빛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죽을 절 뿐이었다. 그날 오후, 마을 앞길로 갑자기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다. 말발굽 소리, 쇠에 부딪히는 소리, 거친 웃음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가장 먼저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백연이었다. 그는 도끼를 휘두르다 말고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보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아이들과 여인들은 숨고 장정들도 나서지 말라고. 장복은 이유도 묻지 못했다. 노인의 눈빛, 그 한 번의 눈빛이 너무 묘해서 그는 뛰어갔다. 백연은 낡은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지팡이 끝이 닳고 금이 간 흔적들이 오랜 세월을 말해주었다. 그는 지팡이를 내려다보며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다. 이 늙은 몸이 너를 또 써야겠구나. 그러나 허리는 여전히 굽었고 걸음은 느렸다. 겉보기엔 평범한 총부였다. 하지만 그의 주변 공기만이 아주 희미하게 달아졌다. 늦게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모를 미세한 변화. 얼마 지나지 않아 산적대 수십 명이 마을로 들이닥쳤다. 그들 가운데 선도의 선산에는 귀 끝까지 난 흉터가 인상적인 흑표였다. 여기가 청주촌이냐? 촌구석답다. 산적들의 웃음이 마을 공기를 짓눌렀다. 흑표의 눈끝이 햇살 주막을 향했다. 저기군. 산적들이 주막 앞에 멈춰 서자 문이 삐걱 열렸다. 백연이 지팡이를 짚은 채 문가 내쉬었다. 주막을 찾았으면 들어오시오. 하지만 시끄러운 손님은 받지 않소. 그 말투는 이상할 만큼 담담했다. 산적들 사이에서 비웃음이 터졌다. 노인장,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모를 리가 없지? 그래도 말해보겠다. 우리는 흑월 산채. 백연이 먼저 말했다. 흑표의 입가가 뒤틀렸다. 아는군. 그렇다면 무릎 꿇어라. 이 주막과 내 목숨은 이제부터
흑표의 손이 백연의 어깨를 치기 위해 움직이려는 순간 파직. 손목이 비틀려 뒤로 꺾였다. 아무도 백연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오직 결과만 보였다. 흑표는 손목을 보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산적들은 술렁했다. 봤냐? 손이 움직였나?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두려움은 일순간의 분노로 바뀌었다. 모두 달려. 밀근이 하나 묵으면 끝이야. 수십 명이 동시에 백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지팡이가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그뿐이었다. 그런데 산적들은 허공에서 튕기듯 나가 떨어졌다. 갈비뼈가. 마을 사람들조차 숨이 막혀 말을 잃었다. 지팡이 끝이 허공을 스칠 때마다 공기가 갈라지는 미세한 소리만 들렸다. 발걸음 소리는 없었다. 발자국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적이 먼저 쓰러지는 기이한 흐름. 그리고 마침내 뜨거울 산채의 두목, 흙물인 해유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무사처럼 검을 등에 메고 있었고 기세는 부하들과 차원이 달랐다. 노인장, 내가 이 총구석의 주인인가? 백연은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여기서는 그리 불러도 되겠지? 흙무리는 검을 뽑았다. 서늘한 냉기가 검 끝에서 퍼졌다. 우리 흑월 산채의 검법. 8월 13시. 해외 휴산실. 발도하는 순간 상대는 이미 피를 본다. 그가 검을 뿜어내듯 찌르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찰칵. 백연의 손끝이 검 끝에 살짝 닿는 순간 검신이 얼음처럼 갈라지며 산산이 부서졌다. 징그랑. 바닥으로 흩어진 검 조각. 흙무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게 말이 돼? 백연은 담담히 말했다. 검은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쓰는 것이지. 흙무리는 더 싸울 용기조차 잃었다. 그는 뒤로 물러섰다. 철수. 전부 철수다. 지금 반장 물러난다. 현적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다. 마을은 조용해졌다. 그제야 사람들은 숨을 쉬기 시작했다. 백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도마 위에 닭고기를 다시 썰기 시작했다. 보가. 예. 아까 닭죽 한 그릇 더 달라 하지 않았느냐?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 겁먹었을 테니 좀 나누어 주자꾸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백어르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백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다 천천히 대답했다. 그저 술을 따르고 밥을 끓이는 늙은이일 뿐이요. 그러나 바람이 불자 주막 천장에 숨겨진 오래된 검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살기 어린 떨림이 그 검은 아직 잠들지 못한 듯 진동했다. 백연의 눈에도 아주 짧게 옛날의 그림자가 스쳤다. 그리고 청죽촌의 밤은 다시 조용히 내려앉았다. 밤이 내려앉자 청죽촌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오늘의 조용함은 평소의 고요와 달랐다. 사람들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잠들지 못했고 아이들마저 낮에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울먹였다. 햇살 주막 안에서는 작은 등불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백연은 저녁죽을 한 번 더 끓인 뒤 마을에 나누어주고 돌아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지팡이는 벽에 기대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술잔 하나만 들려 있었다. 그는 술을 따르지 않았다. 그저 잔숙에 담긴 빈 공간을 오래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두려운 시선. 탄적들이 보여준 살기. 그 속에서 오래전 기억이 천천히 깨어나는 듯 했다. 그리고 천장에서 작은 떨림이 스쳤다. 살짝, 아주 살짝. 천장 속에 숨겨져 있는 오래된 검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백연의 목덜미를 스치는 듯 차갑고 무거웠다. 아직도 살아있구나. 백연은 눈을 들지 않고 중얼거렸다. 눈이 천장을 향하면 검은 반드시 그 시선을 알아보고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그러나 검은 또다시 떨었다.
마치 지금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숨으면 안 된다. 고 말하는 것처럼 백연은 술잔을 들어 입술에 대려 하다가 멈췄다. 너는 피를 원하지만 나는 이제 그 피를 버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으나 그 안에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그때 술막 문이 조용히 열렸다. 장복이었다. 어르신, 아직 안 주무십니까? 백연은 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냐? 장복은 머뭇거리다 말했다. 어르신, 정말 대체 누구십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정파에서도 이런 고수는 드물다. 그랬습니다. 차파에서 온 혈마도 어르신처럼 움직이지는 못한다 했고요. 백연은 조용히 웃었다. 나는 그저 오래된 사람일 뿐이다. 오래된 사람이라뇨. 보가. 이 사람은 늙으면 이름을 버릴 때가 온다. 장복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냥 노인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묘하게 마음이 안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다. 그 사이 천장은 또다시 작게 떨렸다. 백연만이 그 떨림을 느끼고 있었다. 보가. 아이들과 여인들 오늘 많이 겁먹었겠지? 그래서 모두 일찍 눕기는 했는데. 잘했다. 그들이 겁에 잠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다. 장복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묘하게 슬퍼 보였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돌아갔다. 백연은 혼자 남은 공간에서 천장을 향해 작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나를 부르는 건 알겠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검이 떨림이 아주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고요. 주막은 곧 어둠 속에 잠겼다. 하지만 찬 위에서 누군가 이 작은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흰 달빛을 등진 어두운 형체들이 나무 위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중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확실하지? 확실하다. 흑월 산채놈들이 여기서 당한 것 사실이다. 세 사람의 실루엣. 그들은 관군도 아니고 사파도 아닌 정파 구문의 무인들이었다. 백연이라는 늙은이, 정말 그 정도냐? 흑월 산채 두목 흑무린의 검을 부셨다고 한다. 검을 부셨다고? 그 말에 세 사람 중 가장 젊은 무인이 침을 삼켰다. 그건 평범한 고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것이다. 그들은 햇살 주막을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주막은 아무렇지 않은 듯 조용히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곳 주인만큼은 어떤 어둠보다 깊은 존재로 느껴졌다. 정파보다 누가 먼저 움직일 것 같나? 사파 칠문이겠지? 아니 황궁음주가 먼저 움직일 것이다. 그 순간 멀리서 울리는 한 마리의 밤새 울음이 고요한 마을과 어둠을 갈랐다. 그리고 한 명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하늘 위에 있었던 그 이름 정말 이곳에서 살아있단 말인가? 그 말 끝에 바람이 대숲을 흔들며 지나갔다. 그 바람이 전해주는 소리는 단 하나였다. 가문은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했다. 청죽천의 새벽은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닭울음이 들리고 물 깃는 소리가 마을 아래에서 희미하게 올라왔다. 하지만 그 아침의 고요는 이상하게 불안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일을 떠올렸고 이웃에서 이웃으로 건너가는 시선에는 미묘한 불안이 섞여 있었다. 햇살 주막 앞마당도 그랬다. 황복이 장작더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도끼를 쥐고 있었는데 자꾸만 주막 안쪽으로 시선이 갔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실까? 손잣말이 새어나왔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 백연이 지팡이를 짚은 채 나왔다. 비오는 아이가 달을 바 없는 표정. 그 표정이 어제의 모든 일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듯 했다. 황복이 벌떡 일어났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장작 패겠습니다. 어제 너무 힘쓰셨잖아요. 백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늙은이가 팔을 쓰는 건 괜찮다. 다만 마음을 쓰는 건 조금 힘들지. 장복은 잠시 멈칫했다. 마음이요.
그래 사람을 보고 두려움을 보고 오래 버티다 보면 마음이 달지. 그 말은 깊고 무거워서 장복은 더 묻지 못했다. 그 사이 주막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죽으러 들어. 하지만 실제로 온 이유는 따로 있었다. 모두 어제의 일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장은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다. 백어르신 정말로 어제는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마을 사람끼리 하는 것이지. 하지만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모두 다 죽었을 겁니다. 백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 노파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무슨 문파 출신이셔? 정파 큰 문파에서 오신 분 같기도 하고. 백여는 수랑아리 뚜껑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문파는 오래전에 떠났다. 정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그저 길을 잃은 한 사람이 뿐이지. 마을 사람들은 더 궁금해졌지만 감히 더 물을 수는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두려움과 경애가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백연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주 미약한 슬픔이 스쳤다. 그때였다. 마을 어귀에서 약이여. 약 왔소. 하는 외침이 들렸다. 사람들이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다. 덜커덩거리는 수레. 삿갓 아래 가려진 얼굴. 민청스럽지만 묘하게 예리한 분위기. 어제 본 약장수. 유은이었다. 청죽촌 사람들 표정이 다들 어둡습니다. 산에 귀신이라도 내려왔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불편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뭐 그런 셈이죠. 유은은 모른 척하며 웃었지만 눈은 이미 주막의 백연을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어제와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유은이 주막 안으로 천천히 들어왔다. 오인장. 어제 술 맛이 좋아? 오늘도 한 그릇 얻으러 왔소이다. 매견은 말없이 술을 따라주었다. 그 움직임은 어제와 똑같이 느리고 단정했다. 유은은 술을 한 모금 마신 뒤 낮게 말했다. 어젯밤 누가 다녀갔던 모양이더군요. 매견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발자국이 두 쌍 들어온 자리와 나간 자리가 다르니 살아서 나가긴 했나 보죠. 사람들이 가끔 길을 잃기도 하지? 길 정도라면야 저도 잘 압니다만. 유은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두 자객. 손발이 망가진 채 수바레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술집 안에 공기가 고요해졌다. 주막 안에 있던 장복이 숨을 삼켰다. 유은이 다시 입을 열었다. 모인장. 정파 무인들이 어젯밤 산 위에서 이 마을을 훑어보던 것도 아십니까? 매견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은은 더 낮은 목소리로 족삭했다. 황공음주도 움직였고요. 그 한마디는 천둥처럼 무겁게 떨어졌다. 장복이 계단을 잡고 말없이 굳어버렸고 이장조차 눈을 크게 뜨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정작 백연은 술을 따라 잔을 가득 채울 뿐이었다. 세상이 참 시끄럽구나. 그의 목소리는 한숨처럼 가벼웠다. 유은이 고개를 기울였다. 왜 숨어 계십니까? 매견은 대답하지 않았다. 노극천전. 그 이름이 나오자 백연의 술잔이 잠시 흔들렸다. 단지 손가락 끝에 떨림 하나,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유은은 그 반응만으로도 확신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 불쑥 고함쳤다. 어르신. 산 위에 검은 그림자들이 또 내려옵니다. 원정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문 밖으로 몰려갔다. 탄 능선 위 검은 옷을 입은 무리들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어제와는 다른 살기가 담겨 있었다. 유은은 잔을 내려놓았다. 정파도 사파도 어제처럼 미루지 않는 모양입니다. 백연은 지팡이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미루지 않으면 그 또한 문제일 뿐이지. 그 말과 함께 천장에서 다시 한번 검이 떨렸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강하게.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알고 있다는 듯, 마치 이제 피할 수 없다고 속삭이듯.
백연은 천장을 향해 한 번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문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보가. 예 어르신. 사람들을 뒤로 물리게 하라. 장복은 긴장으로 혀가 말렸지만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뒤로. 아이들은 안으로 들여.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물러났다. 하지만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단 한 사람도. 그들은 모두 문 밖을 바라보며 백연의 뒷모습을 보며 두려움과 기대로 숨을 죽였다. 그리고 산에서 5명의 낯선 무인이 마을로 내려왔다. 말도 표정도 없이 오직 한 사람만이 입을 열었다. 주막의 늙은이 우리는 너를 찾으러 왔다. 성죽촌 위로 아침 해가 천천히 떠올랐다. 그 빛은 평소와 같았으나 이날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다. 왜냐하면 강호가 이 작은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5 무인은 산등성이를 가로질러 마을로 내려왔다. 그들의 걸음마다 대숲이 흔들렸고 바람결에 묻어있는 살기가 마을까지 스며들었다. 마을 사람들 숨소리조차 줄였다. 아이들은 어른들 뒤에 숨어 울먹거리며 떨었다. 백현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그가 걸을 때마다 돌바닥이 아주 미세하게 톡톡 울렸다. 소리 하나하나가 묘한 무게로 매려앉았다. 5 무인은 그의 앞에서 멈췄다. 앞에서는 사내가 입을 열었다. 백현이라 했던가?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안에 숨긴 기세는 무겁고 날카로웠다. 우린 정팔 사람이다. 청강문, 칭정문에서 나왔다. 청강문에서 나온 3 무인은 푸른 옷을 걸쳤고 2 명은 검을 등 뒤로 맨 무투파였다. 평범한 무인이라고 보기엔 움직임이 너무 정제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백현은 단순한 촌부가 아니었다. 소문이 맞는지 확인하러 왔다. 무슨 소문? 백현이 지팡이를 바닥에 가볍게 짚었다. 그 소리마저 가볍고 고요했다. 한 마을의 늙은이가 흙월 산채를 홀로 꺾었다고. 검을 손가락으로 부셨다고. 청강문의 무인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백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었다. 사파라면 믿을 수 없었겠지만 정파가 보기엔 이런 일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 백현은 어깨를 움찔하며 웃음을 지었다. 늙은이가 지팡이로 좀 휘둘렀을 뿐인데 강호가 참 조용한 모양이요. 지팡이로 휘둘렀다. 그 몇 번으로 수십 명이 나가 떨어졌다. 이건 늙은 총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청강문 무임의 말은 단호했다. 백현은 무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 속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지팡이 끝을 땅에서 떼며 조용히 말했다. 그대들은 나를 보러 온 게 아니겠지? 아니, 우린 한 이름을 확인하러 왔다. 5 노인 눈빛이 동시에 빛났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충분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결국 입을 열었다. 로극천전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마을 전체가 얼어붙었다. 바람조차 움직임을 멈춘 듯 했다. 장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장은 무릎이 풀려 거의 주저앉았다. 어린아이 울음소리마저 사라졌다. 백현의 지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 무인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님이 사라졌다. 그 한마디는 부정이면서도 오히려 더 깊은 진실처럼 들렸다. 청강문의 문서는 낮게 말했다. 우린 확인만 하러 왔다. 정파도 사파도 황공도 모두 그 이름을 찾고 있다. 백현은 피식 웃었다. 찾아서 무엇을 하려고? 주문사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어떤 이는 모시고 싶어하고 어떤 이는 숨기고 싶어하고 어떤 이는 베어 없애고 싶어하지. 마을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그 모든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가모는 그 이름 하나로 다시 요동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작은 돌멩이가 굴러오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산등성 위에서 또 다른 무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옷 검은 허리끈 그리고 얼굴의 절반을 가린 베일. 그들은 조용히 나무를 밟으며 노려보듯 마을 오기로 내려왔다. 사파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평강문 무인들도 긴장했다. 이놈들 벌써 냄새를 맡았군. 하지만 사파 무인들만 온 게 아니었다. 그들의 뒤편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검은 비단에 달 문양이 새겨진 옷, 발걸음은 더 조용했고 눈빛은 더 깊고 어둠 같았다. 유은이 낮게 중얼거렸다. 황궁음주다. 마을 사람들의 등골이 얼어 그쳤다. 정파사파 황궁 그리고 은거한 한늙은이 그네 흐름이 지금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마주하고 있었다. 평강문 무인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사파 무인들은 날카로웠고 황궁음주는 조용했지만 살기뿐이었다. 정적이 산을 감싸는 순간 대견이 지팡이 끝을 바닥에 가볍게 내려다 꽂았다. 여긴 청주촌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어느 소리보다 단단하고 범접할 수 없었다. 이 마을을 피로 더럽히지 마라. 정파무인도 사파무인도 황궁음주도 모두 그 한마디에 잠시 시선을 주막 주인에게로 돌렸다. 백연은 허리를 굽힌 채 그저 늙은이처럼 보이는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의 말은 강호의 모든 무리를 제압할 만큼 무거웠다. 그때 주막 천장에서 숨결같은 떨림이 들렸다. 아무도 듣지 못한 소리. 오로지 백연만이 느낄 수 있는 떨림이었다. 그 떨림은 긴 속삭임처럼 그의 심장을 건드렸다. 벗어나지 못한다. 다시 걸어야 한다. 피와 칼의 길을. 하지만 백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 마을을 지킬 뿐이다. 그 한마디가 오늘의 결말처럼 보였다. 하지만 산은 알고 있었다. 매숲도 알고 있었다. 천장 속 검도 알고 있었다. 이 말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 작은 산골 마을 위로 정파 구문, 사파 칠문, 턴궁음주, 그리고 오래전에 사라진 이름 초극문. 그 모든 흐름이 천천히 모여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닭을 잡고 수를 따르고 지팡이에 기대어 사는 한늙은이 백연이 서 있었다. 그를 향해 가문은 다시 눈을 뜨고 있었다.